아, 그 가난한 집 딸 맞네? 근데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어머, 그럼 우리가 손님이고, 너는 직원인 셈이네. 재밌다. 왜 말이 안 되니? 25년 전에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고 해서 평생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청소부로 오해받은 한 여자. 가난했던 과거를 조롱하는 갑질 동창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 식당을 이끄는 총괄 대표였습니다. 평범한 동창회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갑질, 그리고 25년 만에 밝혀진 거대한 반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오만함은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연 이 재회의 끝은 누구의 승리로 기억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활기가 잠든 이른 시간,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더 셰프 본점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44살의 윤서연은 익숙한 손길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림은 허름했지만 눈빛만은 깊은 우아함과 함께 단단한 자신감을 담고 있었죠. 밤새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홀과 주방은 청결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닦아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른 아침 매장 청소를 직접 하는 것이 윤서연의 오랜 습관이었으니까요. 20년 전 주방 보조로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남들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무시 속에서 묵묵히 버텨냈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윤서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간 매니저 이채린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침에도 나오셨네요. 어제도 늦게까지 계셨는데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윤서연은 이채린의 걱정 어린 말에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휴식인걸요. 다들 고생했는데 이제 가서 쉬어요. 이채린은 민망해하며 대표인 윤서연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매장 직원들은 모두들 윤서연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상하 관계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인 더 셰프의 특별한 문화는 바로 윤서연의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서울의 해를 바라보며 윤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던 자신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대학 진학을 꿈꿀 때 그녀는 생계를 위해 차가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한 집딸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윤서연을 만들었고 그녀는 그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윤서연은 초대장에 적힌 장소를 확인하고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더 셰프 본점 연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친구 강혜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화려했고 으스대기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윤서연을 앞에 두고 비웃는 것이 강혜림의 큰 즐거움이었죠. 너 같은 애들은 평생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라며 주방 보조로 일하는 윤서연을 보며 멸시했던 강혜림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간 기억을 털어냈습니다. 강혜림이 더 셰프 연회장을 동창회 장소로 고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굳이 따져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담담히 오늘 동창회에서 25년 만에 만나게 될 강혜림과 다른 동창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저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더 셰프 본점 총괄 매니저인 이채린을 불러 동창회를 위해 연회장 준비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후 3시 더 셰프 본점의 연회장 앞은 25년 만에 재회에 들뜬 동창들로 북적였습니다. 윤서연은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부분의 동창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었죠. 윤서연은 그저 조용히 연회장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반장이었던 김선우가 먼저 다가와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너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변호사가 되어 성공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김선우는 따뜻한 미소로 윤서연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강혜림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 부유하게 산다는 소문이 돌았던 강혜림의 등장에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강혜림은 자신을 알아보고 환호하는 동창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혜림은 그들을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윤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 사람 누구야? 우리 반 맞아? 강혜림은 옆에 서 있던 친구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선우가 강혜림에게 다가가 예림아, 서연이야. 윤서연이라고 알려주자 강혜림의 표정은 노골적인 멸시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 가난한 집 딸 맞네. 근데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강혜림은 윤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윤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미소를 지으며 김선우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화려한 직업과 성공한 인생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띄웠죠. 윤서연에게도 당연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 무슨 일해? 동창들의 질문에 윤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요식업 쪽에서 일하고 있어라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자신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윤서연의 대답을 들은 강혜림은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을 힐끗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요식업? 뭐, 주방 보조나 아니면. 강혜림은 윤서연이 말단 직원일 것이라고 짐작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윤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혜림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린 듯 미묘한 눈빛으로 윤서연을 계속해서 주시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강혜림의 시선은 시종일관 윤서연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이 성공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했던 과거의 윤서연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보다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했니? 그 시절 가난했던 모습 그대로 내 강혜림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지만 윤서연은 묵묵히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나자 강혜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혜림은 윤서연에게 혹시 이 식당에서 일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윤서연은 응, 여기서 일하고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강혜림은 그 말을 듣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가 손님이고 너는 직원인 셈이네. 재밌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즐거움이 아닌 윤서연을 괴롭힐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했다는 듯한 잔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식당 구경을 요청하자 윤서연은 그들을 조용한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윤서연이 앞서 걷자 강혜림은 뒤에서 다른 동창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봐봐. 걸음걸이부터가 완전 직원이야. 우리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동창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강혜림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하자마자 강혜림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윤서연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서연은 흔쾌히 물을 가져왔지만 강혜림은 물잔에 묻은 자국을 보며 타박하며 새 잔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테이블이 끈적하다며 닦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말없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성격이 좋아졌네. 예전에는 그렇게 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강혜림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윤서연은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라고 담담하게 답했고 강혜림은 그러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 요식업에서 일하니까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었나? 보내라며 윤서연을 자신보다 낮은 계층으로 보는 듯한 무시를 드러냈습니다. 김선우가 불편함을 느끼고 예림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렸지만 강혜림은 사실을 얘기한 건데 서연이가 기분 나빠했어? 안 그렇지, 서연아? 라며 윤서연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윤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고 괜찮아. 예림이가 농담한 거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강혜림은 그렇지? 우리가 무슨 남인가? 농담도 못해? 라며 더욱 노골적으로 윤서연을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혜림의 갑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대하며 화장실 안내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동창이 말리려 했지만 강혜림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고 윤서연은 어쩔 수 없이 앞장서서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혜림은 윤서연에게 월급을 물으며 주방 보조나 웨이터면 200만 원 되겠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윤서연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려 했지만 윤서연이 눈짓으로 제지하여 직원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강혜림은 그 모습을 보고 봐봐. 다른 직원들도 너 무시하네. 정말 말단 직원인가 보다라며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운지로 돌아와서도 강혜림은 윤서연에게 에어컨 온도, 냅킨, 식기 등을 요구하며 명령조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불편해했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라운지에는 강혜림과 윤서연 그리고 강혜림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강혜림의 요구는 더욱 과도해졌습니다. 메뉴 추천과 주문을 요구하며 직원 할인을 언급했습니다. 윤서연은 말없이 주문을 받았고 강혜림은 어머, 벌써 칼퇴하려고?
서비스업이 그래서는 안 되지.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도와주는 게 기본 아닌가?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혜림은 음식 맛을 트집 잡으며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서연은 말없이 주방에 다시 주문을 넣었고 주방장은 의아했지만 그녀의 부탁이라 다시 조리해 주었습니다. 강혜림은 역시 더 셰프 직원은 다르네. 손님 서비스가 좋아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강혜림이 갑자기 와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윤서연이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가져오자 강혜림은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보니까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손님 시중이나 들고 말이야. 윤서연은 말없이 서 있었고 강혜림은 잔을 들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와인 잔을 윤서연의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윤서연의 단정한 머리와 하얀 셔츠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동창들은 경악했고 윤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서연아, 괜찮아? 강혜림은 비꼬는 말투로 말했지만 그 행동에는 사과의 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강혜림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방금 벌어진 일은 그 모든 모욕의 정점이었습니다. 강혜림은 지갑에서 10,000원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팁이야. 오늘 수고했어. 윤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팁은 필요 없어라고 거절했고 강혜림은 뭐야? 돈이 싫다는 거야? 요즘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해. 팁 주는데 안 받는다니라며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강혜림은 그냥 받아. 어차피 하루 일당도 안 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강혜림은 다른 동창이 다시 말렸지만 듣지 않고 내일 모임 예약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하며 직원 할인 적용을 부탁했습니다. 윤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녀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윤서연은 처음으로 강혜림에게 예림아라고 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혜림은 당황했지만 윤서연은 예약은 내일 오전에 해줄게. 다른 필요한 것은 없니? 라며 정중하지만 차가운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림은 여전히 우쭐대며 없어. 오늘 정말 수고했어. 덕분에 좋은 서비스 받았네라고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럼 잠시만 기다려줘. 곧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줄게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윤서연의 표정을 본 다른 동창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라운지 분위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곧 총괄 매니저 이채린이 강혜림 일행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대표님께서 VIP룸으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강혜림은 의아해하며 VIP룸? 우리가 왜? 라고 물었고 이채린은 윤서연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강혜림은 서연이가 그런 권한이 있어? 라고 되물었고 이채린은 곤란한 듯 애매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VIP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강혜림은 점점 더 의아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자신들을 보는 시선이 묘했고 저 여자들 누구야? 글쎄요. 대표님 손님이라고 하던데라는 속삭임이 강혜림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혜림은 대표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VIP룸은 일반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급 인테리어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혜림은 우와, 여기 정말 좋네. 서연이가 어떻게 이런 곳을 예약했지? 라며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더 셰프 본점의 총괄 매니저가 직접 나타나 안녕하세요. 귀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며 극진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강혜림은 우쭐해하며 역시 더 셰프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났더니 정말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윤서연의 행방을 묻자 총괄 매니저는 곧 오실 겁니다. 잠시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혜림은 코웃음을 치며 준비할 것이라니 청소나 정리하러 간 건가? 라고 말했습니다. 총괄 매니저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강혜림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더 많은 직원들이 VIP 룸 주변에 모여들었고 동창들은 쟤들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한데?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강혜림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뭐가 이상해? 우리가 VIP 손님이라서 그런 거겠지. 서연이가 잘 부탁했나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더 셰프 그룹의 경영진들이 하나둘 나타나 VIP 룸 앞에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림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총괄 대표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대표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네요. 모두 준비하세요라고 말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강혜림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더 셰프의 대표가 직접 온다고? 그녀는 예상과 다른 상황에 놀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곧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당당한 걸음걸이였고 주변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극진한 예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줄지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강혜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서연은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VIP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고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연은 예림아, 기다렸니? 라며 이전에 겸손함 대신 차분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윤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총괄 매니저 이채린을 불러 이 총괄 매니저님, 오늘 이분들께서 우리 식당을 이용하셨는데 서비스는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채린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강혜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대표님? 윤서연이 대표라고?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윤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꺼내 더 셰프그룹 총괄 대표 윤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강혜림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더 셰프그룹은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은 왜 말이 안 되니? 25년 전에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고 해서 평생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강혜림은 더욱 당황했고 주변 동창들도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마침내 강혜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마저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강혜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 지금 이 순간까지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직위와 재력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겼어. 진정한 품격은 내가 두른 명품이나 손에 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혜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서연은 강혜림을 일으켜 세우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너에게가 아닌 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 내가 나에게 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보다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으니까. 그녀는 그들을 돌려보내고는 이채린 매니저에게 다가가 오늘 모두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